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힘당의 걱정이 참으로 큰데요. 이 한동훈의 아바타와 같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률 이 전 위원이 이 점령군처럼 윤 대통령과 한화합을 완전히 깨뜨리고 나섰습니다. 용산 특히 그 만찬 후에 이와 같이 화합을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많은 발언을 했는데요. 이 완전히 민주당과 같은 그 한 발언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제2의 그 앙뚜아네트와 같은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자, 한번 김경률은 이 결정적인 그런 그 시간, 그런 모멘트마다 분란의 당사자로 자처하면서 나온 것이 과연 혼자서 말을 했을까? 뭐 한때는 마리아 앙뚜아네트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그때 문제가 폭발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80%다 선거를 마치고 나서 80%의 모든 잘못은 대통령에 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을 그렇게 떠넘겨버리고 그런 그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눈높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다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화합 차원으로 가지 않고 이 아마 당을 깨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한경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논란 첫 사과,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이게 검찰에 가가지고 했던 것이지만은 이 방문제 사과가 아니고 이런 그 이제 논란에 있어서 첫 사과를 직접적으로 심려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수그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이제 대통령 부인 영부인들 가운데 현역으로서는 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자, 이 정도 했으면은 양보할 법한데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국힘당의 이렇게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동훈계의 사람이 어떤 말을 그 뒤로 이어서 했는가 보십시다. 김건희 대리사과의 김경률은 국민 눈높이 동떨어져. 또 국민 눈높이 또 말했습니다. 동떨어져서 하고 비판을 해버렸어요. 그 고민정은 같이 이제 민주당의 고민정 그 대변인 했던 최고위원은 우습게 알아. 국민 또 눈높이 안 맞다. 보다 세게 물론 이야기했겠죠. 이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김경률 뉴스에서는요. 김경률 윤 대통령 직접 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다. 입각 말씀도 했다. 이런 말을 지난 26일 날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진중건 씨가 이렇게 다 그 전화했던 거 57분간 했던 거 다 까발려더니 이게 윤 대통령을 이게 이제 공격하는 거죠. 윤 대통령 직접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고 그러면서 입각 말씀도 이렇게 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까지 해놔놓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높여주고 이게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것 같죠. 자,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끔 화합을 안 하고 분열을 시키고 대통령을 코너에 몰아넣는 듯한 말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본질적으로 질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 이 3인당의 정신을 가지고요. 사회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다시 여기에는 보십시오. 또다시 김건희 저격 김경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간조선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저격 김경률은 국민 눈높이 동떨어져. 예, 또다시 김건희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을 봉합을 하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만찬을 하고 자기를 초대를 안 해줘서 아마 그런 건가? 야,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한동훈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서 뭐 입으로 나왔다고 이게 왜 그러느냐? 형님 왜 그래? 당신 안 되겠다 나가라. 내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는 거 보면은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마음, 예,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친한 김경률이
원희룡 거치 응급 정계 은퇴 압박을 했다. 예, 원희룡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 내칠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계를 은퇴를 압박을 하면서 당내에서도 공세 부적절하다. 지금 당이 술렁거리고요. 이 대통령의 아무래도 이 3년을 같이 가야 된다. 친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지금 분열해가 떼내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원희룡을 거치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 김경률 매일신문입니다. 원희룡 얼굴 보면 무슨 짓 하시는 몰라. 그럼 어떻게 뭐 만나면 이 깡패들이 쓰는 말 같은데요. 원희룡 얼굴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야, 이게 아주 압박이 아니라 이거는 공격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아주 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조폭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앙뚜아네 때보다 더 심한 말 같습니다. 예, 거치를 결정하라. 아니 자기가 지금 무슨 직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치렀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SBS 정치쇼에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경률 선거 안 뛴 나도 멍울이 들었다. 이야, 적반하장객입니다. 이거 원희룡 거치 결정하라. 예, 이 사람이 국힘당의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람이 국민의힘의 사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좌파 쪽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점령해서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거치 결정, 마음에 멍울이 들었대요. 자신이 멍울이 들었대요. 멍이 들었대. 참, 멍들은 사람이, 예, 원희룡과 나경원, 이런 사람들, 대통령이 멍이 가장 많이 들었겠죠. 정말, 울분을 토할 것입니다. 자, 이게 점점 친구를 갈라놓고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정치식은 여기 김경률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것도 SBS 이거는 채널 A에 나와갖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저 악선정 원희룡 깽판 치고 질서 외쳐 조폭에도 있을 수 없는 인물. 예, 자기가 조폭 같은 말을 하면서 이 원희룡을 조폭으로 몰고 있습니다. 예, 조폭으로 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김경률이 말 악선정 원희룡, 예, 그동안에 악선정 많이 했다는 거죠. 깽판 치고 질서를 외친다면서 조폭에도 있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도대체 의도와 그 배경이 무엇이며 한동훈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 김경률의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계획이 다 이 시나리오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표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 세상에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 공격수로 처음에 데려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합류되어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진중권까지 합쳐져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함은경 이런 사람들이 아직 다 둘러싸 있을 겁니다. 아마 따로 만나고 뭔가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운동권 이제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누구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당이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분열시켜 가지고 대세를 몰고 가려고 하고 이 당을 분열시켜서 결국은 8명, 10명이 이렇게 하면은 눈높이 해서 결국은 이 특검을 하고 대통령을 내려앉히든지 대통령을 분리시켜서 이제 탈당을 하게 하고 아니면은 4년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든 4년째 개헌을 하든지 대통령 탄핵 쪽으로까지 가도 좋다.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정의당과 민주당으로 왜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러냐. 나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정의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채널 A의 그 어떤 대담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니까 이 국힘당은 거기는 이미 많이 여러 가지 민주당과 그 정의당은 이미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잘 고쳐지기 힘들고 국힘당은 백지 상태라는 겁니다. 만만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서 새 그림을 그리려고 왔다. 그게 뭔 줄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신의 사회민주당, 경제민주화를 가장 외쳤던 사람이 바로 김경률인데요. 이렇게 사회민주당, 3인당이다.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동훈과 원팀이 되어가지고 대변인이 되고 지금 자기가 욕은 내가 들어보겠다. 내가 고문과 같이 내가 앞잡이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방향타를 내가 앞에 서서 총알 맞아가면서 하겠다. 이런 지금 자세 같은데 정말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남의 당에 들어와가지고 이 박힌 돌을 빼내고 갑질을 하는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 정말 참 눈물겹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소가리를 알면서 어떻게 TK와 PK 같은 데서는 왜 이번에 그렇게 63%나 이렇게 찍어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함께 걱정하면서 순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